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막말과 저주의 언어로 채워가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신경.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걸 기대한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대급 막말이다. 자신들이 집권한다면 보복하겠다는 뜻이냐? 공업용 미싱을 보내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의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주호영입니다. 예, 뭐 이 발언 관련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어제 있었던 개각평부터 잠깐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3명의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인사를 너무 내 편으로 돌려막기만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어제 인사에서도 그런 게 드러났죠. 소위 정권 호위 내각, 임기 말 척건 챙기기, 자리 나누어 먹기 내각이다.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부엉이 모임이라는 모임의 사람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쓰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재용 전 소카 대표는 왜 갈수록 다양성은 후퇴하고 노쇠화는 가속화되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소카 대표가 어제 그 SNS에 쓴 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예, 대표. 예. 그리고 우선 황희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네. 북한 입맛 맞추기용인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비핵화라는 게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뭐 30몇 차례인가 그 핵무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핵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정의용 전 실장, 정의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한 인사다라는 평가가 꽤 나오는 것 같은데 그쪽도 부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강경화 장관 교체가 예. 김여정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비난하는 성명 낸 것 때문에 교체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비슷한 경로로 경질이 됐거든요. 강경화 장관은 대통령이 5년을 같이 할 거라고 오경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교체가 된 것이 한두 달 전에 김여정 발언에 영향받은 것인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경화 장관은 근데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정의용 내정자는 네. 안보실장을 3년 이상 맡으면서 예. 지금 대북 관계가 정의용 후보자 주관하에 이루어지다시피 했는데, 예. 이게 성공했던 겁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외교부 장관을 맡긴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황희 후보자는 아예 그쪽으로 경력조차 없는데 이거는 뭐 부적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황희 후보자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죠. 일국의 장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체육, 관광, 종교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심지어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부 내 사람 갖다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선거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조 넘을 거예요, 예산이. 그걸 가지고 네. 전부 지원해주고 갈라주고 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이 부서에 인심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대선에 아마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짐작컨대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렇게까지. 그럼 세 사람 다 부적격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꼽자면 황희 장관인 부적격이다 거예요? 아니다는 청문회를 거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네. 권칠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뭐 상임위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일을 해온 것이 있어서 예. 뭐 우선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황희 정의용은 부적격이죠. 일견 봐도 부적격이죠. 한눈에 봐도 부적격이다. 예. 근데 원내대표님 그 원래 임기 말이 되면은 당정청 소통이 약화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려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에는 정치인이 좀 수월한 면도 있고 임기 말에는 또 그렇게 다들 장관 하기를 고사한다면서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그 된 건 정도의 문제이죠. 정도의 문제. 18개 부처 수장 중에서 네.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이 22%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로 말하면 내 아는 사람 몽땅 자리 갈라준 거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하하. 알겠습니다. 자, 개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나저나 그제 하신 발언 이른바 저는 예.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예. 왜 이렇게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일까? 어디서 이 억지 논리를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어디에 제가 정치 보복한다는 말이 어디 한 글자라도 있으며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면은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네. 전직 대통령 두 분은 70, 80 고령에 한 분은 4년 가까이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한 분은 그 구치소에 코로나가 번져서 좀 있지도 못하고 밖에 가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먼저 사면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이 정권 관계되는 분들이 이 기회 있을 때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을 논의하겠다. 판결 확정 전에는 논의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제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네. 올 1월 1일 신년 벽두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사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본인이 사면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 뒤에 무슨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느니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니 이렇게 하면서 멀쩡히 지금 수감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모를 준 거예요. 마치 무슨 음식 같은 걸 먹으라고 줄여다가 빼앗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을의 입장이 되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건데 갑일 때도 을의 입장이 되어서 역지사지해서 이 문제를 좀 봐달라는 간곡한 그런 의미의 내용이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무슨 뭐 특정 한 분을 사면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아니고 예. 덜이라고 해서 덜이라고 이 정권 관계되는 사람들도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일이란 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본인들도라고 한 것은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예. 콕 집어 얘기한 거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를 다 포함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정권과 깊숙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봐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을 어디서 그렇게 관심법으로 보고 정치 보복이다 뭐다 하고 일어나는지 내가 참 좀 당황스러워요. 역지사지를 강조한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란 걸 앞에 조금 표현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여진이 있어요. 시간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 5월 10일 되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또 사면을 기다리든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야 뭐 세상 일이란 게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무슨 뭐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너무 나갔어요. 오히려 너무 나갔다. 예. 지금 본 취지를 길게 설명하셨어요. 사실 뭐 충분한 설명을 지금 주셨으니까 역지사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충분한 설명 없이 이 문장을 턱 들으면 사실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 보이거든요. 다르게 해석이란 게 전부 짐작이고 이런 거죠. 그런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란 게 뭐 세상의 이치가 양지가 음지되고 우리가 갑이 을되고 을이 갑되는데 네. 그런 시각으로 좀 따뜻하게 봐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그렇지 늘 사람이란 게 누군가 늘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봐야지 수감된 고령의 대통령들에게 반성하라 무슨 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수모를 주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민주당에서는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의 발언이다. 이건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이재명 지사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제가 돼지만 보니까 보이는 법이다. 13명이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예, 예.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 오히려 이것이 더 욕보이는 일이에요. 욕 보인다는 말씀은 아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조용하게 넘어갈 것을 예, 예. 무슨 대통령이 전직이 되면 무슨 뭐 구속된다는 말이냐, 정치 보복한다는 예. 말이냐, 예.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일을 더 어렵게 하고 문 대통령을 오히려 욕 보이는 거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아니, 김경엽 의원은 많이 화가 나셨든지 공업용 미식 선물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나는 뭐 그분에 대해서 말도 썩고 싶지 않은데요. 그 공업용 미신을 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게 오면 제가 적절한 용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많이 좀 지금 격앙된 분위기의 정치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은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 사퇴하라, 이게 대변인 성명입니다. 참 좀 한심스러운데요. 정치 보복이라든지 범법자 취급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과하면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을 단행하려고 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자꾸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면은 이게 임기 내 사면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부터 도대체 사면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저는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가 교감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요? 여보세요? 예, 여전히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원내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바꾼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밖에서 많이 하는데요.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어떤 부담을 가지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단하는 문제이지, 아니 국민적 여론이 사면하라 하면 안 할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도 사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사면을 안 할 도리가 이유가 없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럴 경우에도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네. 무슨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간절하게 사면을 바라는 인원들이 많으면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사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사면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오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오히려 더 해칩니다. 사면이란 것이 국민 통합해서 한 마음으로 무슨 같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보고 가자는 건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감대가 있느냐 없느냐, 네. 반성했느냐 따지면 말하지 않는 것보다도 사면 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국민을 분열되게 하지 통합과 반대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진짜 사면할 생각이 있다면은 어느 날 소리 없이 결단 내리고 그냥 확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내 예. 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테고요.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인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치르는 그 원샷 경선 말고 당 밖에서 금태섭 후보 같은 무소속 후보자까지 다 참여하는 원샷 경선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주원내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는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마 이 당을 달리하더라도 야권 후보들은 반드시 단일화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단일화는 일단 필수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단일화의 절차와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것에 관해서는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안철수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하. 입당하지 않은 채 우리 당 플랫폼에서 경쟁을 하면 그것이 안철수 대표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헌 당규라든지 혹은 선거법의 취지에 의하면 입당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은 우선 입당하지 않은 분을 상대로 그 경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공직선거법에도 당적을 달리하는 사람이 경선에 참여했을 때 효력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당 후보를 뽑을 테니까 예. 국민의당도 국민의당 후보를 뽑고 예. 또 무소속으로 나올 분이 있으면 그런 다음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당 밖에서 여러 명이 경선하는 거, 당적 다른 사람들이 경선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우리 당헌 당규의 책임 당원이 아니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경선하고 나면 경선에 탈락한 사람이 불복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같은 당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거죠?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고 불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법상으로 불복을 막을 길이 없는 그런 경선이 불완전한 경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당은 각 당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거나 그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 절차를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경선은 우리 당이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그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온 상태에서 네. 다단계 경선을 하는 것이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화가 최종 목표라면은 결국 양쪽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국민의당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 국민의당은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너무 국민의당에 유리한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예.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러셨어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도 예를 들면 야권 단일화 하면 예. 함께 단일화 되면 함께 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예. 경선 룰을 둘러싼 무슨 삽바 싸움이라 할까 뭐 이런 정도지 우리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 때문에 싸우고 그걸 하겠습니까? 단일화는 일단 소명이라고 보시는 거고 최악의 경우요. 원내대표. 최악의 경우에 3자 구도로 본선 치러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최악의 경우 3자 구도로 혹시 가게 되면은 선거 진다고 보세요? 그런 구도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구도에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긴다 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은 3자 구도로도 갈 수 있고 가도 우리가 이긴다 그러시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전체에 대해서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여당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10만 원을 쓰면 경기도 재정은 엄청나게 뭐 몇 조 단위까지 들 텐데 그 10만 원씩 받은 분들이 과연 그것이 그렇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 간 만큼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코로나로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선별 지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액수도 조금 늘 수 있지. 뭐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슨 어디에서 무한정 떨어지는 화수분이 아닐 텐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뭐 중앙의 돈 갖다 쓰는 거 아니고 경기도 돈으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은 뭐 아니, 경기도 돈을 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무슨 돈이 어디에서 뭐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쓸 만큼 그것이 효과적으로 쓰일 만큼 그 재원 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보세요?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생각, 입장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